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적 제1편 지적 관련돼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지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 전 시간에 대략적으로 과목을 설명해 드렸었죠. 자, 부동산 공시법 해가지고 두 개로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법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낯설은 용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그 범위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은 이제 두 개의 이제 법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지적법이라고 그냥 정리를 할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적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무엇?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서도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일단 기출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제 이름 치고 들어오시면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그 밴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상반기 때이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자료는 올려놓지는 않을 거고요. 필기 노트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적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그 필기 노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꼭 필기 노트를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용어부터. 자, 지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정리할 때 앞에 이제 국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써놓고 볼게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해요. 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요게 이제 그 지적의 큰 틀입니다. 큰 틀. 여기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얘기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용어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용어에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적 공부.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 한 두세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이 있듯이 옛날에 우리가 호적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 등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토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거나 그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다가 딱 등록을 합니다. 지적 공부에다가. 또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크게 지적 공부는 두 개다 이겁니다. 하나는 그냥 지적 공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적 공부는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90년도 들어와서 80년도부터 이제 전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 오늘날의 정보 처리 시스템. 이것도 무엇이다?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이것도 무엇이 된다? 이것도 지적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 공부. 자, 그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 지금 전부 다 전산 처리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적 공부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세 개로 볼 수 있다. 세 개.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대장이다라고 표현을 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고요. 자, 도면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두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다 이겁니다. 지적도, 임야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들어는 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낯설지만은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접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대장에는 이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대장하고 무엇이 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겠죠.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때 작성하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같은 거 집합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지적 공부가 존재한다 이거야. 자, 공부하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장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쉽게 저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지적 공부의 어떤 종류들은 수업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역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 공부의 어떤 종류,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러한 지적 공부의 종류도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 기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산 처리해 놓은 게 바로 무엇이다? 정보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나오죠. 등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사항에는 이제 3개를 등록한다. 3개. 등록사항은 3개, 크게 이제 3개의 내용을 등록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무엇을 등록을 하냐면은 토지의 무엇에 대한 것,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를 등록을 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 지적 공부는 다시 정리를 내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교재에 써있듯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이러한 토지 표시와 뒤에 나올 거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조사라든지 측량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지적 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지적 공부의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지적 공부가 아닌 게 있어요. 지적 공부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그 공부 중에 지적 공부가 아닌 게 있는데 그게 2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먼저 보면은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러분들 지금 용어의 정의에는 이 부분 없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계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듯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딱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라는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라는 것이 있다. 연속지적도. 옛날에는 도면이 낱장에는 낱장지적도였거든요. 근데 전산화가 됨으로써 도면을 서로 이제 붙입니다. 도각 단위로 해서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연속지적도가 나온다. 이거. 그걸 연속지적도라고 해요. 연속지적도. 그래서 교재 보시면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연속지적도 이렇게 나와요.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의 정의를 보시는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연속지적도는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면을 전산화합니다. 전산화된 지적도. 전산화된 지적도 이면도 무엇을 이용한다? 전산화된 그 도면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전산화된 도면의 파일을 이용한다. 지적도, 임야도 및 파일. 지적도, 임야도 무엇을 이용을 한다?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연속 지적도를 만들려면은요. 도면이 이렇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도면이 이렇게 낱장 도면이었단 말이야. 연속 지적도를 만들려면 이 도면을 서로 어떻게 되게 붙여야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접합을 시켜야 되는, 붙여야만 연속 도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연속지적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지적도 근데 핵심은 연속지적도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도면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는 지적 측량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지적 측량에는 활용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가지 단어가 여기서 핵심이죠.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면을 전산화한 도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으로서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 왜냐면은 기존의 도면을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면은요. 왜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냐면 기존의 어떤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를 가지고 전산화를 시키면은요. 우리가 집에 보면 스캐너 있죠? 스캐너로 도면을 딱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캐너로 읽어드리면은 기존의 어떠한 그 데이터보다는 좀 떨어져요. 정확도 자체가.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도면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한 떨어지는 도면을 가지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연속지적도이기 때문에 얘는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적 측량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연속 지적도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도면을 서로 연결시켜서 만든 도면이구나. 그게 핵심이죠. 도면을 서로 연결시켰구나.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정확한 용어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용어 자체를 요즘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공부들이 되게 많다 이거죠. 거의 20개 정도 되고 20종 이상.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공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총 전체 보시면 밑줄을 그어보면 4개가 일단 나오죠. 4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써.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4개 외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 공부 용어를 정리하시면서 같이 뭐도 보셔야 돼요? 지적 공부가 아닌 것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적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 공부에 대한 용어를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은 몇 사람 등장하지 않아요. 공법 같은 경우는 6사람 정도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그 지적에서는 3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몇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3사람이 등장하는데 전체로 100으로 봤을 때는요. 100으로 봤을 때는 90% 정도가 80%라고 볼까요? 80%가 다 지적소관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도지사가 나오는 역할이 한 10% 정도, 국장도 대부분 몇 퍼센트? 1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적 업무는 누가 처리하는 거야? 지적 업무는 대체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거의 대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만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승인권자로서. 그러니까 시도지사 아래가 시장군수 구청장이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적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하더라. 그럼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부하실 때 시도지사는 어떠한 역할로서 등장을 해요? 승인권자로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지적이 좀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적소관청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적소관청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셋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쭉 나오죠. 행정시를 포함한다.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이제 소관청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하고 구청장에서 이제 하나 이제 체크를 할 게 있어요. 시장하고 구청장 쪽에서 하나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건 안 쓸게요. 그냥 제외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는 그냥 포함이다라고만 줄여서 써놓을게요. 구청장 쪽에서 먼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구청장에 보시면 가로 열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에 구청장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자치구청장이든 자치구청장이 아니든 전부 다 뭐가 된다? 이것은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보시면 편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에 가면 성남시장이 있고 그의 구가 있죠? 구가 있는데 성남시 안에 구는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구청장들은 뭐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시장에서 제외될 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수원을 예를 들어 보면 수원시에 보면 여러 개의 구로 나눠져 있죠. 그러한 구들은 뭐 팔달구, 영통구 이런 것들은 이러한 구는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수원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구청장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구청장들이 소관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시장에서 제외될 것은 뭐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시험에 포함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포함은 뭐가 포함이? 이쪽이 포함이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구청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무엇이 된다?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 단계에서는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셔도 후에 이제 제외될 거, 포함될 거를 그때 봐도 되고요. 그럼 지적 업무는 대부분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역할은 시도지사는 주로 어떨 때 등장을 해요? 승인권자로서 주로 등장을 하구나.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장은 가장 이제 큰 우두머리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큰 것을 결정할 때는 국장이 하거든요. 또 국장이 나오는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대부분 누가 나와요?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지적소관청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번에서 이제 필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필지. 자, 이쪽 이제 필지는 이쪽에서 이제 같이 정리가 돼야 돼. 필지. 토지 쪽에서. 자, 시험의 용어로서 이제 토지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토지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뭐냐면은 토지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토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토지라 그래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가 토지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냐 이거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반도 플러스 무엇이다? 부속도서다라고 보면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부속도서는 뭐예요? 섬이죠. 섬.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 독도까지. 이게 바로 보시다. 토지다 이겁니다. 그 토지를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다는 토지도 아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로서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를 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다는 토지가 되지 못해요. 따라서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토지가 나중에 어떤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로 되면은 그때는 등록을 무엇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돼요. 그 줄여서 우리가 해면성 말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토지를 공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 단위가 있겠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지.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요. 토지를 거래할 때 매매할 때는 한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무엇이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얘를 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지적을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필지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필지란 무엇이다? 마지막 핵심적인 거. 토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필지를 등록을 합니다. 필지를 등록을 해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그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조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여기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적인 배경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적은요 100% 법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100% 법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법조문에서만 나온다는 소리죠. 법조문에서만. 토지대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순수하게 지적은 법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이 법조문을 벗어나는 문제는 계산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빼고는 90% 이상 조문에서만 나옵니다. 토지대장의 개념하고 임야대장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기 위해서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 그러니까 뭐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뭐 설악산 주변이라든지 임야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은 조사를 하지 않아요.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빼고 1910년도부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 딱 등록을 합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근데 그러면 이제 등록을 다 했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합니다.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다 등록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딱 등록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하고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고요. 토지대장하고 무엇하고 지적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연결. 왜 그럼 지적도가 필요하느냐? 토지대장에는 경계라는 것이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경계는 어디에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적도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임야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연결하시면 이러한 필지를 등록을 합니다.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다가. 어떤 내용을 등록을 한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기타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토지 표시는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6개. 소, 재, 지, 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앞자리 따서 많이 외워요. 소, 지, 목, 면, 경, 좌 이렇게 외우는데 앞자리를 따서 외우는 방법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역할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앞자리를 따서 공부하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이해가 되고 외울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앞자리를 따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를 굳이 뭐 앞자리를 따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토지의 표시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소재, 좌표, 면적, 경계, 지번, 지목,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토지 표시 6개만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이 6개만을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쓰진 않았지만 6개를 뺀 나머지는 토지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어로서.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적인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학개론에서도 공부하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이러한 것들이 기타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 토지 표시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만을 토지 표시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을 하면 정답은 뭐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네들은 토지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소재는 이제 넘어가고요. 바로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와요? 지번이 나오죠. 지번인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지를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필지마다 번호를 붙여야 돼요. 필지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지번이. 번지가 아니라 지번. 그래서 지번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무엇을 의미한다? 지번에서 가장 핵심은 번호다 이겁니다. 번호. 번호.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번호. 자,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소재와 지번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지적 공부에 모두 다 등록이 됩니다. 모두 다 등록이 된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토지대장이 딱 있어요. 토지대장이 딱 있는데 소재는 써 있고 지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지목 써 있고 면적 써 있고 소유자에 관한 써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누락되어 있어 지금 현재? 지번이 누락되어 있으면 이 토지대장이 대한민국의 어느 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번이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번은 써 있는데 소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잖아.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어떻게?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그래서 몽땅 이렇게 몽땅. 됐죠? 자, 번호라고 써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들어만 보세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이제 붙이는 번호를 이제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번호 딱 봐가지고 번호라고 그랬죠. 지번은 어떻게 쓴다라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렇게 표기한다. 맞는 지문일까요? 맞죠. 왜? 번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1, 2, 3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바로 앞에서 1910년도 토지조사업을 했을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럴 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숫자 앞에 뭐를 쓴다? 산자를 쓴다. 이렇게. 산자. 나중에 지금은 그냥 들어만 보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산자는 어떻게? 산자는 어떤 경우에 부여를 해요? 그 필지 자체를 어디에다 등록을 했을 때? 임야 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된 토지라면 그때는 숫자 앞에 뭐를 붙이자?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표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편물을 보면은요. 집에 이제 보시면 지번이 100번지인 지번도 있지만 100의 1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본번이 있으면 뭐 부번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번과 부번 이렇게 쓰면
본번과 부번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요렇게 연결하고 이것을 읽을 때는 으라 읽는 거예요. 다시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14의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14-1이 아니라 15-10이 아니라 15의 10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중개사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냐면은 요렇게 또는 요렇게 쓴다. 맞아 틀려. 얘 또는 요것 또는 요거로 표기한다. 아니죠. 표기는 어떻게 해요? 표기는 이렇게 다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읽을 때는 뭐라 했죠?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으라 읽는다. 자, 근데 집어는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뒤에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아, 필지에 붙이는 번호구나. 요게 핵심, 이 번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핵심이죠. 번호구나. 그럼 이제 이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아, 번호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쓸 수 있구나. 아라비아 숫자 쓰는구나. 그런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뭐라 읽어요?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됐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지목. 자, 지목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지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용어는 많이 쓰죠. 야, 그 토지 용도가 뭐지?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용어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지목이에요. 지목. 저는 이제 지목을 공부할 때는 어디 여행을 갈 때 마음속으로만 보는 거죠. 저는 뭐 공부를 할 필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봐요. 하천이 있으면 아, 저기 하천이구나. 하천이구나. 소양강을 가면 소양강 댐은 유지거든요. 유지구나. 설악산을 가면 임야고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타면 아, 지목이 도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목이란 뭐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주된 무엇이다?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예요. 용도. 그래서 지목이 용어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로도 많이 나오는데 얘가 틀리게 나옵니다. 용도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 형상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틀려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한다?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를 구분해요? 종류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거 등록. 어디에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뭐에 따라서? 주된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뭐를 구분을 해요? 종류를 구분하는데 이 종류는요, 지목은요, 학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학개론에서 세법에도 나옵니다. 등장을 해요. 종류를 구분하는데 현재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8개의 지목으로 구성을 합니다. 28개.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이 존재합니다. 즉 전답 과목부터 28번이 잡종지거든요. 정식 명칭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지적에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고 학개론 여러분들 그 총론에 보면 지목이라는 게 나오고요. 28개의 법정 지목을 꼭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등록을 하는데 첫 시간인데 이걸 알려드릴게요. 등록을 하는데 이러한 지목을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모든 지적 공부에다 다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도장에 등록한다. 목도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목도. 우리 집에 가보면 목도장 하나씩 다 있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서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장을 많이 쓰질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도장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중요시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도장들이 존재하죠. 목도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1,000원, 2,000원, 그리고 500원 이렇게 도장을 하나씩 파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럼 목은 뭐냐 이거지. 지목이에요. 지목. 그럼 여기서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장이 있고 도가 있고 장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기서 장은 지적 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지적 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무엇이다? 임야대장. 도는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럼 여기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도는 뭐다? 지적도하고 임야도예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을 한다?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은 안 돼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외우면 돼? 목도장이라고만 딱 기억을 하시다. 지금은 그냥 목도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목은 지목이고 도는 도면이다. 도면은 뭐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장은 대장이 아니라 장자 들어가는 거. 지적 공부 중에 끝자리에 그 장자 들어가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여기서도 시험에 한 문제 나왔죠? 28, 29회 때. 지목의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지목은 무엇에 따라서 구분해요? 용어가 쭉 나와. 지목이란 쭉 용어가 나오면 100% 여기서 걸립니다. 용도. 용도를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형상이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성질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럼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전부터 잡종지까지 존재하더라. 28개의 지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에다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을 한다? 목도장에 등록을 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용어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 용어만 공부하더라도요. 29회 때 시험 문제 2-3문제 맞춥니다. 그만큼 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그다음 면적.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하는데 면적은 요거의 필지의 무엇이다? 넓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면적이다라고 해요. 면적. 면적. 근데 여러분들이 땅을 쳐다보면 평지도 있지만 경사지도 있잖아요. 경사지.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 등록을 할 때 경사지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경사거리를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평거리로 환산을 해요. 아니면 수평거리를 측정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핵심은 넓이보다 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수평면상의 값이다. 이게 핵심이죠. 수평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경사면상 그러면 x, 지표면상 그러면 x보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은 공부상에 등록되는 것은 얘를 수평면에다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리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사거리잖아. 이게 경사거리. 경사거리고 이게 무슨 거리예요? 수평거리죠. 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공부상에 등록되는 것은 경사거리가 아니라 무슨 거리다? 수평거리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 경사거리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은요. 경사지를 가진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넓으니까. 왜? 이 경사거리는 수평거리보다 당연히 길잖아. 그죠?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의 필지의 넓이인데 무슨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면적도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면장에다 등록, 면적. 면장.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장. 여기서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공부성에. 그게 바로 뭐다? 토지대장하고 무엇?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장에만. 장, 면, 장. 자, 다시 소재지번 몽땅. 목, 도장, 면, 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면장. 면적이 뭐다? 필지의 무엇이다? 넓이다. 넓이. 무슨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는 말이 나와요. 경계.
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계의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에서 용어의 어떠한 정의로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사법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열받는 게 바로 뭐야? 법에서 용어를 딱 정의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답이 틀린 지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공부할 때 처음에는 1장 공부할 때는 용어 때문에 아주 그냥 며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맞는 것 같지만 어떤 하나의 용어,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틀리는. 근데 지적은 그렇게까지는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 경계란 무엇이다? 경계점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무엇이다? 선이다. 네 단어가 중요하죠.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이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실제 경계거든요. 지상 경계거든. 근데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상 경계입니다. 도상 경계. 즉 여기서 도상이라고 하는 도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도상 경계이기 때문에 도면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경계 무슨 경계예요? 도상 경계야. 도면상의 경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에 등록이 돼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거.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경계 어디에 등록돼요? 그럼 다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이렇게. 경계와 경계점은 다릅니다.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여기 점자부터 점이야. 점. 됐죠? 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적도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도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제 뭐를 그려요? 경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해요? 요 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점들을 경계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야? 경계점이에요. 그 경계란 뭐다? 이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잇습니다. 어떻게 이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잇는다 이겁니다. 그 시험에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곡선이다. 그럼 틀린 거죠. 그리고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넓은 의미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선을 말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계는 도상 경계이기 때문에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구나.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는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경계가 궁금해. 어디 가서 봐? 지적도 가서 보라 이거야.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등록이 안 돼. 궁금해. 경계가 어디로 가봐요? 임야도로 가서 보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됐죠, 요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그럼 경계점이 뭐냐 이거 경계점. 교재 보시면 밑에 8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경계점.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요게 좀 어려워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필지를 구해 선이 쭉 가다가 꺾이죠. 굴곡되죠. 요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 경계점. 쭉 가다가 굴곡되죠. 요 점을 무슨 점? 경계점. 가다가 굴곡되죠. 경계점.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굴곡점을 줄여서 쓸게요. 그냥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이렇게 도해적으로 그림으로서 형태로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아니면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해. 경계점. 좌표 형태로서 나타난다. 좌표 형태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좌표. 여기서 좌표 같이 설명할게요. 좌표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지적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이 세 개의 법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법의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거거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 수학에서는 이쪽이 무슨 축이에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무슨 축이다? Y축이죠. 근데 우리 측량에서는 이쪽을 무슨 축으로 봐요? X축으로 보고 이쪽을 무슨 축으로 본다? Y축으로 본다 이겁니다. 왜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왜 Y축이냐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책 중에 좀 인기 있던 책이 뭐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 강의 방식이 제 강의 방식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 XY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XY에 대한 설명하다 보면 이 안에서 또 모르는 또 단어가 나와요. 좌우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선이 궁금해. 또 좌우선을 설명하면 또 지구를 또 그려야 돼요. 북극도 그리고 남극도 그리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다.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 X, Y를 거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 설명이 잘못된 거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필지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여기가 얼마다? 5야. 그러면 요 점이 경계점이죠. 요 점의 좌표는 10, 얼마가 돼? 5가 되는. 10,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야. 10,5. 자,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에서도요. 좌표를 쓸 때 앞에 Y를 쓰고 뒤에 X를 쓰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겁니다. 앞에가 X고 뒤에가 Y예요. 그러니까 요게 10이고 X 값이고 이게 뭐야? Y 값을 5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쓰면 여기가 만약 2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10이다. 그럼 여기는 좌표 값은 얼마야? 20, 얼마?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가 만약에 7이고 여기가 만약에 15면 여기는 좌표값이 7, 얼마? 15가 되는 거죠. 이러한 걸 경계점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경계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다. 경계점을. 그래서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이렇게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경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점이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만 나타낸다 그러면 틀립니다.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됐죠? 요거 경계점에 대한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좌표. 좌표는요. 우리가 지적에서 좌표를 표현하는 것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경계점. 이 두 개를 이러한 좌표계를 직각좌표라고 직각좌표의 종선의 수치와 횡선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좌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일하게 토지의 표시 중에 시험에 단어로서 용어로서 안 나오는 게 바로 좌표고요. 출제 빈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도 좌표입니다.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좌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좌표는 어디에 등록이 된다? 공부중에 좌표자 들어가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구나.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그 뭘까요? 경계점을 좌표로 표현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구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까지 용어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나머지 또 용어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는데 여기서요. 이렇게 소재 빼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5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5문제.
5문제. 이번에도 시험에 역시 4-5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죠. 절대 기출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거 자체도. 용어부터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용어 아직 다 안 끝났죠. 1시간 정도 해도 한 5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용어 관련된 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